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로부터 비롯된 대한민국 방산의 위험이 마침내 유럽을 벗어나 중동에까지 다다른 것인데요. 인도,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등 수많은 국가가 대한민국 무기를 찾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집트까지 한국의 무기 수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1월 30일 FA50과 T50 골든이글의 LOI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LOI는 일종의 예비 합의서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양국이 수행할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비 합의서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가 대한민국의 문을 두들길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FA50이 이집트가 요구한 사막 기후에 맞는 현재화는 물론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체였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가성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성능은 조금 낮지만 가격이 준수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무기에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남다른데요. 일례로 전 세계 9개국 약 1700여 문이 운용되는 K9 자주포만 봐도 위력과 성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즉 가격에 비해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우수하다는 의미인데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미 육군 전력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지은 상태이니만큼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 FA50에 대한 투자도 이로 인해 폴란드에서 터진 대한민국 무기 수출 잭팟을 두고 단순히 단발성 이벤트일 뿐이라 주장했던 일부 전문가들의 입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9월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된 DX코리아 2022에 참석한 중동의 군사 관계자는 한국 방산기업이나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업계의 K방산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들여다보면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50년 전 자주국방이란 표어를 내걸며 미국의 소총을 뜯어보던 대한민국은 겨우 반세기 만에 글로벌 무기 수출 순위 8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FA50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이집트 현지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2022 당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즈와 합동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이집트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공중고개팀으로는 세계 최초로 피라미드 비행을 이룩하며 한국과 이집트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를 다지는 우정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FA50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인 만큼 프랑스의 라팔과 미라즈, 미국의 F-16 시리즈처럼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집트와의 LOI 체결이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지상무기 수입을 위한 기름칠일 뿐 실제로는 육군력의 증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군력의 운용에 대한 이해와 이집트의 공군 전력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것이 일견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비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통신의 발전으로 빠른 상황 판단과 유기적인 전력의 투입을 요구하는 현대전에서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집트 공군 전력의 약점은 이집트가 FA50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재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집트와 정식 계약이 성사된다면 무려 100대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집트가 보유한 9세대 전투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50과 T5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내용만 봐도 이집트와의 정식 계약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FA50과 경쟁하는 기종이 바로 중국의 L-15이기 때문입니다.
L-15는 중국의 고등훈련기로 FA-50과 비교했을 때 목적에서 비롯된 무장력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9,500기 정도인 L-15에 비해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투기의 전투력과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L-15와 대한민국의 FA-50은 속도와 레이더를 포함해 그런다면 L-15를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해도 T-50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L-1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그런데 아음속 전투기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거론되는 현대에는 이조차 큰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전투기의 상향 평준화 때문인데요.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훈련기 또한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기종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터버너를 달고 있는 T-50과 달리 L-15는 F터버너가 없는 고등운전기와 실제로도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고성능에 비례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L-15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초기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오게 된 것인데요. 즉 L-15는 경공격기로 FA-50과 경쟁하다니 무장력과 작전 수행 능력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T-50과 훈련용으로 경쟁하다니 성능이 떨어진 9세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FA-50이 한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적 차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기존 미사일의 3배 속도에 달하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FA-50에 탑재될 것이라는 정보가 나온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경공격기인 FA-50은 가시거리 박교전을 의미하는 BAR 항공교전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L-15보다는 우세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근접 지원 정도의 항공 능력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FA-50의 사거리가 무려 800km에 달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장착된다면 이륙과 동시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상공에서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와 일본의 도쿄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된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더욱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집트와 대한민국의 정식 계약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런다 보니 얼핏 보기에 이집트에만 너무 좋은 조건의 수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와의 정식 계약은 대한민국의 굉장한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시작한 대한민국 무기 수입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뒤늦게나마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이집트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FA-50 총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동과 아프리카가 서방에 치우친 안보 의존도를 해소하고 싶은 이때 대한민국 무기가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극강의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무기의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교와 이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을 나눠놓은 탓에 아프리카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진행되며 친중 성향의 독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이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열어지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이익 집단과 여러 국가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보니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는 무조건 싼 무기보다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현대전에서 무기의 세대가 거듭할 때마다 얼마나 큰 성능적 격차를 보여주는지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조총 100정을 살바해야 자동화 소총 1정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빈틈을 노린다면 14억 인구수를 가진 막대한 방산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무기 수출 8위라는 순위가 대단하긴 하지만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와의 정식 계약이 신호탄이 되어 양국 간 우호 관계는 물론 향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속속들이 들려오는 대한민국 무기 기술의 발전 소식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